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군사 안보 소식 엄선해서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이 F-35에 탑재하는 최신 스텔스 공대함 미사일을 곧 인수한다는 소식입니다. F-35 전투기 147대를 도입해서 세계 2위의 F-35 운용국이 될 일본이 F-35 전투기에 탑재되는 최신의 스텔스 공대함 미사일인 JSM 미사일을 곧 인수한다고 디펜스 월드가 현지 시각 12일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JSM 제작사인 스웨덴의 콩스버그사와 지난해 5월 4,920만 달러 규모의 JSM 미사일 도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미사일 인수를 위해서 73억 엔의 예산이 내년 3월 31일까지 종료되는 레이와 1년 회계연도 예산에 포함된 바 있습니다. 올해 일본 항공자위대에 첫 인도되는 JSM 미사일은 기존에 자위대에 인도된 F-35A 블락 3 기체에서는 운용이 불가하지만 2020년부터 인도되는 블락 4 버전부터는 탑재가 가능해서 이르면 내년 말 항공자위대 창설 최초의 장거리 스탠드오프 공격 능력이 구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JSM 미사일은 스웨덴의 콩스버그가 개발한 NSM 미사일을 대폭 개량한 스텔스 미사일로 280km의 사정거리와 최첨단 스텔스 기술, 파도를 타고 넘는 파고 적응형 시스키밍 기술 등이 적용되어 현존하는 대공 방어 체계로는 요격이 어려운 강력한 미사일입니다. 일본이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 스텔스 형상으로 생긴 스텔스 미사일입니다. 공대함, 전투기에서 발사해서 군함을 공격하는 공대함 미사일을 가지게 되는데 이 공대함 미사일은 일본이 그동안 가졌던 공대함 미사일 해봐야 사정거리 한 100km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280km. 그러니까 일본 영공에서 떠서 동해 지역은 거의 대부분 타격이 가능한 그런 정도의 사정거리를 확보하게 되고요. 이 스텔스 미사일 같은 경우는 형상도 스텔스지만 더 무서운 것은 파고 감응형 시스키밍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대함 미사일들은 이 적의 레이더에 탐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해수면에 바싹 붙어서 비행을 하는데 그걸 이제 시스키밍이라고 해요. 그런데 파도가 있으니까 정말로 바싹 붙지는 못합니다. 파도 쳐서 이제 미사일 맞아버리면 미사일 추락해 버리니까요. 그래서 30m, 50m 이런 이제 고도로 이제 비행을 하는데 이 NSM, 이제 JSM이라고 일본은 이야기를 하죠. 이 JSM 미사일은 파도가 오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저 파도가 여기쯤 왔을 때는 이 정도 일렁이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바싹 붙어서 파도 위를 타고 넘는 그런 시스키밍을 한다고 하니까 완전히 수면에 바싹 붙어서 날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긴 것도 스텔스, 거기다가 해수면에 바싹 붙어서 오기 때문에 또 레이더의 사각지대로 파고들고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완전히 탐지하기 힘들고 탐지하기 힘들니까 요격하기도 힘든 그런 미사일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또 스텔스 전투기에 탑재를 하니까 또 날아와서 쏘기 전까지는 알 수도 없죠. 쏜다고 하더라도 이게 스텔스니까 또 알 수도 없죠. 거기다가 바다에 바싹 붙어서 오죠. 이거는 현존 기술로는 거의 요격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아무리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280km에서 또 쏴버리니까 이 F-35를 탐지 자체를 아예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280km 사정거리의 이 스텔스 공대함 미사일을 가지게 되니까 독도에서 일본하고 해상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역시나 우리 해군이 안 그래도 지금 가뜩이나 밀리고 있는데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는데 이제 이 미사일까지 일본 항공자위대가 장착을 하게 되면 우리도 사실 게임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따라서 일본도 이 F-35에 이 JSM을 탑재를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도 지금 F-35 도입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스웨덴의 콩스버그와 협조를 해서 이 미사일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미사일을 도입을 한다면 서해에서 중국 해군이 함부로 우리에게 압박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본도 이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이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면 서로 간에 정말로 강력한 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현존하는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은 이 창을 막아낼 방패를 만들어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적인 부족에 있다 하더라도 일본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여러 가지 무기체계 중에서 빨리 이 스텔스 장거리 대함미사일을 우리도 스웨덴의 콩스버그로부터 도입을 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 해군의 해리 S. 트루먼 항공모함이 해외 전개 준비를 마쳤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9월 정례 해외 전개를 앞두고 발생한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입고되었던 해리 S. 트루먼 항공모함이 수리를 마치고 해외 전개를 할 채비를 나섰다고 미군 기관지 성조기가 현지 시각 12일 밝혔습니다. 해리 S. 트루먼 항공모함은 해외 전개를 위한 최종 평가인 컴투엑스 중 전기적 오작동이 발견되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포크에 귀향해서 약 3개월간의 수리를 받았습니다. 미 해군은 이 오작동은 트루먼함에 한정된 것이며 다른 니미츠급 항공모함의 작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트루먼의 이러한 배치 지연 때문에 미 해군은 이란 무인기 격추 사태 등 중차대한 위협 앞에서 전력 운용에 상당한 애로를 겪었습니다. 트루먼은 해외 전개를 위한 최종 점검을 마친 뒤에 노포크를 출항해 중동을 담당하는 제5함대에 배속될 예정이며 현재 호르무즈 인근에서 이란 압박 임무를 수행 중인 에이브럼 링컨 전단과 임무 교대를 할 예정입니다. 한편 트루먼과 교대한 링컨 전단은 올해 4월 1일부로 모항이 대서양 노포크에서 태평양 샌디에고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올 연말 또는 내년 초에 7함대 구역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지금 이제 미 항공모함이 니미츠급 항공모함 10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상당수는 수리를 하고 있고 또 뭐 조지 워싱턴 같은 경우는 지금 원자로 교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뭐 작전을 상당 기간 못하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빠듯하게 항공모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해리 S. 트루먼 항공모함이 컴투엑스, 즉 이제 이 훈련만 마치면 이제 작전에 투입하는 그 최종 단계인 컴투엑스를 하는 중에 전기 객통이 이제 오작동을 일으켜가지고 그걸 이제 수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작전하고 있는 링컨 전단이 훨씬 더 오래 작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대를 해줘야 되는데 교대할 항공모함이 지금 문제가 생겨버렸으니까 그래서 링컨 전단 지금 굉장히 이제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 트루먼이 수리를 마치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으로 가서 링컨 전단하고 교대를 할 예정인데 이 링컨 전단이 원래는 노포크가 모항이었는데 올해부터 샌디에고로 모항이 변경됐어요. 그러니까 태평양 함대 소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링컨 전단이 그대로 노포크가 모항이었다면 반대로 돌아가서 대서양을 관통해서 미국으로 가겠는데 지금 자기의 모항이 샌디에고로 바뀌었으니까 어디로 오겠습니까? 인도양을 가로질러서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태평양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냥 가겠습니까? 아니죠. 이 해리 트루먼 항공모함과 교대를 하는 시점이 아마 올 연말쯤 될 텐데 그러면 연말에서부터 내년 초 이때 링컨 전단이 우리 한반도 근해에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 미국으로 지나가는 길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예상컨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즉 링컨 전단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 시점 무렵부터 북한과의 위기가 굉장히 고조될 것이다. 왜? 지금 레이건 전단이 여기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링컨 전단이 일시적으로 추가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그동안의 미국 상황을 봤을 때 그냥 쑥 지나가지 않습니다. 지나오면서 계속 뭐 인도 해군하고 합동훈련 반드시 할 것이고 또 오면서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해군하고 또 마라카 해협에서 또 훈련 한번 할 것이고 또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작전 한번 하고 중국을 압박하는 작전 한번 할 것이고 필리핀 앞에서 또 연합훈련 한번 할 것이고 그리고 또 들어와서 이제 동중국해에서 또 일본하고 한번 할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조금 더 북한을 압박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동해로 한번 쑥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미국은 그동안 그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연말 또는 내년 초쯤에 우리 한반도 근해에 미국의 정규 항공모함이 2척이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 미국의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 F-35B를 22대를 탑재하는 거의 뭐 중형 항공모함이죠. 그게 지금 사세보로 올 겁니다. 그러면은 거의 3척의 항공모함이 지금 올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지금 한반도 근해에 작전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북한은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겁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호주 해군이 세 번째 이지스 구축함인 시드니, 즉 호바트급 구축함이죠. 세 번째 함인 시드니 구축함의 납품을 완료했다는 소식입니다. 호주가 스페인의 알바로 데 바장급 이지스 호위함을 국산화한 신형 이지스 구축함 호바트급의 세 번째 함정이 호주 해군에 인도 완료되었다고 호주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HMAS 시드니로 명명된 이 구축함은 길이 147m, 폭 18m,
만재 배수량 6,800톤의 구축함으로 미국제 스파이-1D 이지스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으며 SM-2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과 하푼을 주요 무장으로 탑재합니다. 시드니함은 지난 2015년 11월 착공해서 2018년 5월 애들레이드의 오스본 해군 조선소에서 진수되었으며 지난 11월 초까지 호주 해군에 의해 수락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호주는 시드니함 정식 인수를 통해서 세 척의 호바트급 이지스 구축함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구형 애들레이드급 호위함은 완전히 퇴역하게 됐습니다. 호바트급 구축함은 우리 해군의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보다 훨씬 작은 덩치의 축소형 이지스 구축함이지만 석탄 건조비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2조 5천억 원에 달하며 현재 초도함인 호바트함이 10월 말 우리 해군과 해돌이 왈라비 훈련을 마치고 한반도 근해에서 작전 중입니다. 자, 호주가 스페인의 알바로 데 바잔이라고 하는 그 이지스함을 수입을 해서 호주에서 만들었어요. 그걸 이제 그대로 약간 개량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 첫 번째 함이 이름이 호바트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군함 세 척을 만들었고 방공함이죠. 그래서 세 번째 함이 지금 호주 해군에 인도된 바로 이 시드니함입니다. 이 시드니함 이전에 호주는 구축함을 애들레이드급 구축함이라고 미국의 그 페리급 구축함을 가지고 이제 호주가 그 방공함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애들레이드급 즉 페리급은 완전히 그 퇴역을 시키고 이 호바트급 이지스함으로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주는 이제 이 사업을 마치게 되면은 바로 이제 헌터급 구축함 사업에 들어가는데 그 헌터급은 이제 영국의 타입 26 일반 범용 구축함이죠. 그런데 이 방공함보다 덩치는 훨씬 더 커요. 그렇게 해서 그 헌터급을 9척 만들게 되고 그걸로 이제 지금 쓰고 있는 안자급을 대체를 할 예정입니다. 안자급 그 호위함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대체를 할 예정인데 우리 해군의 세종대왕함이 이 스파이-1D를 쓰면서도 이것보다 훨씬 더 덩치도 크고 무장도 훨씬 많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1조 500억 원 정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호주는 우리보다 훨씬 작은 덩치에 그리고 무장도 훨씬 빈약하고 이런데 이걸 2조 5천억 원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헌터급 구축함은 3조 원가량 될 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정말 이 호주의 조선은 이 노조 때문에 정말 참 힘들게 해군력을 이어가고 있는데 참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정말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지금 이 호바트급 구축함의 일반함이 호바트가 우리 해군에 와서 부산에 와가지고 우리 한국 해군과 합동작전, 해돌이 왈라비 훈련을 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호주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거 한국 해군하고만 훈련하러 여기 온 게 아니다. 그러면서 4개월간 작전을 할 예정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4개월간 이 지역에서 뭐 하겠습니까? 아마도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화물 단속 그리고 남중국해에 가서 또 항행의 자유작전 뭐 이런 걸 통해서 아마 북한과 중국 관련한 압박작전을 한 4개월간 하고 갈 예정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호주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지스함 중에서 세 번째 이지스함 이제 마지막 이지스함이죠. 완료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